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 전설의 교양 시간에는 드디어 애장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애장터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재밌으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도 있으니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가시죠. 애장터란 아이들이 죽을 경우 아이를 묻는 무덤터를 말합니다. 즉, 아이들만 묻혀있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애장터라는 게 대중적이지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애장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의학기술이 덜 발달되었던 그때에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이와 관련한 속설들을 많이들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갓난아이들이 홍역, 마마, 장티푸스 등으로 많이 죽었고 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 안에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일을 버틴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년기의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성인의 경우 봉분이나 화장을 했지만 아이들의 시신은 돌무덤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는 병원들이 생기긴 했지만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병원에서 병에 걸리거나 감염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근처에 아이 시신을 묻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는 애기능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려대병원에서 죽은 아이들을 묻는 곳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이곳을 지나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도 있죠. 지금도 애장터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애기당, 애장골, 애장산, 애기담 등 아이를 묻는 곳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지명들인데요. 그렇다면 애장터를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요? 아이들을 묻는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보통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으면 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10살 이상의 아이는 이불이나 삼배로 싸서 묻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관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는 가마니의 시신을 말거나 한지로 싸서 묻기도 했죠. 특히 시신을 부모의 옷으로 감싸서 묻기도 했는데 혼자 외롭게 떠나지 말라는 부모의 흔적을 같이 묻어준 거였습니다. 지역마다 감싸는 옷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저승길에 오르는 아이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걸 막아야 했고 옹기나 독의 시신을 넣어 땅에 묻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 장독대에 아이 시신을 넣어 묻었습니다. 시신을 묻을 때는 부모들이 이 독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특히 엄마가 독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사용하는 독이나 옹기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단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슬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단어가 생길 정도였죠. 아마 애물단지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철부지들을 애물단지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아이를 묻는 단지를 뜻하는 애물단지에서 비롯된 단어이고 그 뜻을 보시면 얼마나 슬픈 표현인지 아실 겁니다. 자,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슬슬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 애장터라는 곳과 얽힌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무섭다고 생각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던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투병 생활 때문에 공기가 좋은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어머니가 우선이라는 아버지의 의견에 작고 허름하지만 집 한 채를 구하게 되었죠.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가 많이 놀랐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도망을 친 것처럼 마당에 식기들이 내팽개쳐 있었고 방 안에도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가족 전체가 밤낮을 고생한 덕에 겨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에는 별탈 없이 지냈으나 이튿날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편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삿짐들이 있어서 창고에 짐들을 옮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흡사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죠.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닌 갓난쟁이가 악을 쓰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지 못했지만 유독 그 창고에서만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을 청소하시던 아버지에게 가서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더니 따라오신 아버지 또한 그 소리가 들리신다며 신기하다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야산이나 시골에 사는 동물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다같이 밥을 먹고는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방에는 햇살만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천장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죠.
간밤에 잠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쳐다보니 창문에 웬 여자 얼굴이 있더군요. 놀라서 몸을 일으켜 다시 보니 그 사이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고 분명 제가 깨어나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방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잠을 잘 때도 계속 창문을 쳐다보면서 거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여자를 어머니도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이사 온 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다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탓에 저녁자리가 끝나고 다들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벼랑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동생들과 제가 바로 부모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 이미 겁에 질려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아버지는 대체 왜 그러냐고 묻고 계셨죠. 아닌 밤중에 온 가족이 방에 들어오니 어머니도 그냥 악몽을 꾼 것 같다며 다들 들어가서 다시 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 제가 창문에서 봤던 여자를 보신 것 같았죠. 꿈속에서 어머니가 마당에 혼자 서 있었는데 마루에 웬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는 앉아있더랍니다. 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어서 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고 했더니 갑자기 날아오듯 오더니 어머니의 목을 움켜잡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계속 노려보면서 어머니의 목을 잡고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제가 얼핏 봤던 그 여자의 생김새를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그 여자가 맞았던 것 같고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막내 동생 사건으로 이 집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막내 동생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잠결에 어머니인 줄 알고 그냥 얼굴을 파묻고는 더 자려고 했더니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래요.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싶어서 눈을 떠보니 문 옆에 웬 여자가 서서는 동생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화장을 한 것처럼 창백한 얼굴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을 부라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봤던 것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밀었는데 그 뒤를 다시 보니 그새 사라지고 없었죠. 이제부터 점점 그 여자가 진짜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이상한 말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제서야 그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래요.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분이랑 아버지가 야산 근처에 가서 같이 오줌을 누고 담배를 태우셨는데 그때 얼핏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원래 이 집에 사람들이 자주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귀신 나와서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그냥 술김에 해준 말이라고 생각했으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 그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집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말하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30년 전쯤에 그 집에서 가족이 살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었는데 그 슬픔을 못 견디고 아이 엄마가 안방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죽기 전에도 얼마나 슬퍼했는지 3년상을 하는 것처럼 매일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 무덤도 집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마련했고 그게 지금의 창고 자리였죠. 결국 남편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계속 집이 방치되고 있다가 5년 전에 누군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잘 사는가 싶었지만 귀신이 나오는 통에 결국 이사를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그 다다음 사람도 1년을 못 버티고 도망을 쳤답니다. 그러다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도 이미 저희도 못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사 오면서 아버지의 새 일자리가 생겼고 저희 또한 전학을 온지라 어쩔 수 없이 무당을 부르게 되는데요. 아직도 당시 기억이 나는 게 그 무당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 울음소리를 흉내냈던 거였습니다. 구슬을 한 것도 아니었고 진짜 말 그대로 집에 들어서자 바로 아이 흉내를 내면서 창고로 가더군요. 집 안을 쭉 돌아다녔는데 안방에 들어가서는 그 여자 귀신을 봤는지 바로 마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 그만큼 열심히 구슬해줬지만 전혀 효과는 없었습니다. 구슬하고도 밤마다 어머니께서는 악몽에 시달리셨고 저와 동생은 이따금씩 그 여자를 봐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 투병 생활 때문에 옮겨왔던지라 결국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귀신 나오는 곳으로 유명했고 부모님 또한 이 집을 또 누구한테 팔겠냐며 당장 팔지는 못하셔서 결국 방 2칸짜리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일이지만 최근에 그 집을 다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군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집안에 애장터가 있었고 아이가 죽자 따라 죽은 엄마의 원혼이 아직도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장터와 관련한 괴담에는 항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아이의 죽음은 그만큼 억울한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저승에 가지 못한 원혼들의 이야기가 주된 괴담이었죠. 이 때문에 예전에는 애장터 근처로는 잘 가지도 않았다고 하죠. 예전에 그 이야기 속으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애장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그 편 한번 봐보세요. 이야기도 굉장히 새롭고 무엇보다도 거기 나오는 귀신이 진짜 무섭습니다. 강심장만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